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입니다. 8월 31일 증권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부진한 경제 지표의 상승을 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의 상승. 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말한 것을 쭉 이어가면서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런 말이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상황에 따라 올리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분위기는 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지표가 앞으로 계속 발표하는 것보다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황 전략들을 매일매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기술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제 괜찮게 오르고 오늘 연속으로 올랐다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어제 마감글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나라 분위기는 오늘 좋았는데 미국 증시가 0.5% 이상 하락만 하지 않아도 우리 증시는 오늘 랠리는 이어갈 거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증시 종목 수익들은 오늘도 괜찮겠다.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자, 지수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자, 미국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락해야 좋다고 누차 말하죠. 예,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 매수한 반도체 오늘도 즐기자. 어제 좋은 수익을 줬는데 오늘도 한번 즐기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도 10분 안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증시 전략, 시황글은 무료니까 매일매일 여기서 보시면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가끔씩 이런 게 있죠. 종목 흐름이 좋을 때는 누구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12달 동안 가끔씩 증시가 급락 나올 때 있고, 아이고 나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후회하는 적 있죠. 제 시황글을 들으면 그런 거는 잘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 영상, 항상 영상 밑에 보면은, 자, 이렇게 영상 밑에 보면 요 채널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 무료이고, 여기서 올려드리는,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중국 시장 시작해서 중국 증시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 증시 어디, 오늘 우리 증시 지수는 어디가 목표치이고, 예를 들어서 어디 이상을 못 올라갈 것 같고 어디 아래로는 안 내려갈 것 같고, 이런 내용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갑자기 이 사람이 아니 비트코인을 왜 보여줘요? 하는데 저는 어제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보다도 요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자, 비트코인 급락이 나오고 뭐 계속 빠졌잖아요. 계속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어저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근데 간밤엔 또 빠졌어요. 조금. 저는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는지 이거를 봤어요. 왜 봤냐? 갑자기 가상화폐들이 전체적으로 어제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5% 이상 오르는 건 조금 뭔가 이상한데 하는데 다행히 좀 빠졌습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자, 예전에는 이 가상화폐가 없을 때에는 뭐 안전자산 하면 금, 유가, 채권 등등 이런 데로 옮겨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어제 가상화폐로 옮겨가네. 그래서 오늘도 봤다는 얘기예요. 자, 가상화폐가 계속 쭉쭉쭉 올라가면 가상화폐 들고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은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가상화폐가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면 주식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나 보다, 가상화폐 쪽으로 가나 보다, 이거를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다는 겁니다. 이 도깨비밸류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데이터를 제 머릿속에 항상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관에서 보겠습니다.
다우 0.11 보합에 끝났고요. S&P 0.38, 나스닥은 0.54% 올랐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0.11% 올랐다는 것은, 그렇죠? 올랐다는 것은 장중에 하락 구간도 갔었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종가고, 그렇죠? 자, 상승 시작에서 쭉 잠시 내려왔었네요. 내려왔다가 그냥 소소하게 움직이다 보합에 끝났다. 그러니까 큰 변동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도 소폭 상승 출발해서 잠시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어제 저는 나스닥 지수 차트까지는 안 보고 엔비디아만 봤어요. 종목은 엔비디아만 이렇게 대충 새벽 1시까지 보다가 잤는데 잠시 보합권 시작했다가 하락 구간까지 갔었지만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그대로 엔비디아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합권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합권 시작 움직이다가 횡보성 하면서 그냥 요 상태에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잘 끝났다는 겁니다. 변동성 없이.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채금리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 이틀 연속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내려갔습니다. 좀 전에 보신 거는 2년물이고 10년물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온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MU로 표기되죠.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렇게 이틀 연속 잘 올라갑니다. 기술주들 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도체 관련. 애플도 1.92% 올랐습니다. 어제 단품 종목 하나 제가 채널방에 올려드렸는데 어제 그 종목은 대형주라 그런지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애플 관련주였어요. 근데 애플이 올랐어요. 그 종목도 어제 출발은 별로였지만 잘 올라가더라고요. 예. 자, 애플 관련주인데 지금 저 바닥권에 있어요, 여러분. 바닥권에 있는 걸 사야 됩니다. 요즘은 무조건. 자, 애플 잘 올랐습니다. AMD도 0.63% 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질금질금 회복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엔비디아 0.98%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요렇게 보합권 시작해서 요렇게 잠깐 내려왔었어요. 소폭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런데 큰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나쁜 흐름이란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상승 마감됐어도 장중에 한 번쯤 쭉 빠진 거. 장중에 한 번쯤 쭉 빠진다는 거는 차익물을 누가 크게 내보내는구나. 그런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서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가다가 만약에 요날 있죠, 요날. 실적 발표에서 쫙 갭상승하고 나서 쭉 음봉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밤이나 내일 요 자리를 넘어서 쭉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와 하면서 환호성 지르면서 한 번에 쫙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매수한 반도체 종목 저희 어제 괜찮게 상승해서 며칠 만에 7% 이상 상승한 비중을 조금씩 줄이라고 했는데 흐름을 보면서 저는 만약에 지금 말한 거 있죠. 엔비디아가 쭉 올라가서 우리나라 지난주에 매수한 종목도 갑자기 갭상승이 쫙 나온다. 그럼 그날 비중을 절반 이상 전 줄일 겁니다. 자, 좋다고 해서 계속 들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7시에 시작한 주식 선물 시장입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합권에 있다는 거는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파란색으로 0.5% 빠지다. 오호, 갑자기 왜 이렇게 선물 시장이 막 빠지지? 그럼 우리 증시도 간밤에 미국 증시 좋았어도 선물 증시가 그렇게 빠지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 증시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보셔야 되고, 빅스 지수는 파란색이 좋은 건데 약간 빨간색입니다. 이 정도 빨간색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상승은 했지만 이렇게 음봉이 좀 길죠? 음봉이 아주 길진 않지만 그래도 길어요. 자, 이것은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을 상방 잡은 것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상방 잡은 것이 2560선까지였는데 분위기가 잭슨홀 미팅이 잘 끝났기 때문에 질글질글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위로 올렸어도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분위기가 미국 증시가 더 좋아지면서 올라간다면 우리 증시도 올라가겠지만은 그것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의 일이다. 끝나고 나서 결정나는 거지 오늘 갑자기 쫙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말고 종목 수익은 잘 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간만에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일목균형표가 저 밑에 있네요.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일목균형표 지금 안에 있어요. 음선과 양선 안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는 건데, 음선은 당기는 님, 양선은, 미는 님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건데, 주봉으로 보면은, 음선이 여기에 있어요. 음선은 당기는 님. 기술적으로는 밑으로 당기는 님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시라는 것은 항상 이벤트가 있고 악재가 갑자기 터질 때 있고 호재가 터질 때 있고 그렇죠? 자, 그런 거를 맞춰서 볼 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드렸죠. 9월 증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주식이란 건 사서 올라가야 좋은 거지만은 ETF 중에 인버스는 지수가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9월 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마냥 종목 사놓고 마음 편히 오늘도 올랐네 내일도 오르겠지 너무 마음 편하게 보진 않고 항상 경계를 하면서 잘 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해드린 게 있죠. 헤드앤숄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요 자리 2600 자리를 넘어서 끝났어요. 7월 달에는. 그렇죠. 근데 8월 달에는 그걸 다 내주고 몸뚱아리가 더 7월 거보다 커졌습니다. 장중, 그러니까 월봉 장중 하단도 더 내려갔었고. 그렇죠. 자, 그러면 9월 달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9월 달에도 7월 달 요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헤드앤숄더 차트가 점점점 더 잘 만들어지고 있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항상 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 요 이야기는 뭐 주린이 분들이나 뭐 경험치가 많지 않은 분들은 크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좀 하셨다는 분들, 나 조금 그래도 알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가 머릿속에 약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도깨비밸류 시황글은 매일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보시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한 도깨비밸류였습니다.